워렌 버핏의 평생 투자 실수와 교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이 직접 고백한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실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바로 그 회사를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가 된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악의 실수였을까요? 그리고 그 실수로부터 버핏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투자자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투자에서 저지르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오류에 대한 경고이자 진정한 부를 만드는 투자 철학으로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챕터 1. 젊은 버핏의 투자 철학 - 담배꽁초를 줍다. 이야기는 젊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버핏의 스승은 현대증권 분석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의 투자법은 명확했죠. 바로 담배꽁초 전략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상상해보세요. 보기엔 흉하지만 아직 한두 모금은 공짜로 빨 수 있죠. 마찬가지로 형편없는 회사라도 청산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거래된다면 거기서 마지막 한 모금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안전 마진이었습니다. 회사의 순자산이 주당 $10인데 $5에 살 수 있다면 $5의 안전 마진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사업이 나빠져도 워낙 싸게 샀으니 큰 손실은 없을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젊은 버핏은 이 전략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질보다는 가격에 집중했죠. 끔찍한 사업이라도 충분히 싸기만 하면 좋은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철학은 곧 그를 인생 최악의 실수로 이끌게 됩니다. 챕터 2. 20년간의 악몽 - 버크셔 해서웨이 방직 공장. 1960년대 중반,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방직 회사를 인수합니다. 장부상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순자산이 $2200만 달러였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인수 전 9년 동안 이 회사는 $5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도 $1000만 달러의 손실을 냈습니다. 버핏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끔찍한 사업이라는 걸. 하지만 싸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죠. 그리고 악몽이 시작됩니다. 방직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낡은 설비를 교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경쟁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비용이 낮아지면 제품 가격도 함께 떨어졌어요. 버핏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퍼레이드를 보는 모든 사람이 까치발을 들면 결국 아무도 더 잘 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요.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인 투자가 산업 전체적으로는 서로의 이익을 갉아먹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버크셔 해서웨이에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빈약한 수익밖에 안 나왔고 그마저도 계속 추가 투자를 요구했죠. 결국 20년의 고통 끝에 1985년 버핏은 방직 사업의 문을 닫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버핏은 이 실수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챕터 3. 배우지 못한 교훈 - 반복되는 실패들. 더 놀라운 건 버핏이 이 교훈을 한 번에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1989년 그는 또다시 실수를 저지릅니다. USAIR라는 항공사 우선주에 투자한 거죠. 항공산업은 엄청난 자본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거의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육아 같은 외부 요인에 극도로 취약했죠. 투자하자마자 회사는 경영난에 빠졌고 배당도 끊겼습니다. 운 좋게 나중에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지만 버핏이 주식을 판 후 10년 동안 그 회사는 2번이나 파산했습니다. 버핏은 이것을 자신의 어리석음 중 하나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외에도 삼류 백화점, 영세 농기계 제조업체, 수많은 뉴잉글랜드 방직 공장들. 헐값에 산 쓰레기는 여전히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이 반복된 실패들이 버핏에게 가르쳐준 건 명확했습니다. 평범하거나 끔찍한 사업을 아무리 싼 가격에 사도 그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 투자자를 괴롭힌다는 것이었죠. 챕터 4. 깨달음의 순간 - 찰리 멍거의 가르침. 그때 한 사람이 버핏의 머리를 망치로 강타합니다. 그의 오랜 파트너 찰리 멍거였죠. 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평범한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 한 문장이 버핏의 투자 철학을 180도 바꿔놓습니다. 이제 버핏의 기준은 얼마나 싼가가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경제적 해자, 즉 경쟁자들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찾기 시작했죠. 강력한 브랜드, 독점적인 기술, 낮은 생산 비용,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것들이요. 챕터 5. 대조의 미학 - 방직 공장 vs 시즈캔디. 이 철학의 전환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시즈캔디입니다. 1972년 버핏은 시즈캔디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방직 공장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죠. 버크셔 해서웨이 방직 공장은 어땠습니까? 막대한 자본을 계속 투입해야만 간신히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자본 포식자였습니다. 반면 시즈캔디는요? 추가 자본 투입이 거의 없이도
서부 지역의 막강한 브랜드 파워로 엄청난 현금을 만들어냈습니다. 고객들은 시즈 캔디를 다른 어떤 경쟁사 제품보다, 심지어 몇 배나 비싼 제품보다도 더 좋아했어요. 이게 바로 경제적 해자의 힘입니다. 시즈 캔디는 버핏에게 훌륭한 기업의 경제적 특성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사업의 질에 집중했을 때 비로소 시간이 투자자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엔딩 마이너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간은 훌륭한 기업의 친구지만 평범한 기업의 적입니다. 훌륭한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가치를 복리처럼 불려갑니다. 반면 평범한 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서히 잠식당할 뿐이죠. 둘째, 훌륭한 기업을 평범한 가격에 사는 것이 평범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찰리 먼거가 버핏에게 준 최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버핏의 진짜 실수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산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수는 사업의 질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철학을 무려 20년이나 고집했다는 거였죠. 그는 끔찍한 사업의 가치가 시간과 함께 녹아내리는 동안 훌륭한 사업의 가치는 복리로 불어난다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외면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버핏은 이 실수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그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만들어 주었죠. 투자의 성공은 실수를 전혀 저지르지 않는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끊임없이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지금도 시장이라는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삼아 더 현명한 투자자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